네, 안녕하세요. 오시느라고 힘드셨죠? 아니에요? 네, 오늘 설명회 시작할 거고요. 서류 봉투에 보면은 학부모 입시 설명회가 있어요. 입시 교실. 저도 저희 아이들 키울 때 대치동으로 일부러 나가서 듣고 했는데요. 이분이 메가스터디 입시전략연구소 소장님이세요. 그래서 이분이 어차피 대치동에서도 하시고 송파에서도 하시는데 저희 동네 오셔서 해주시니까 오셔가지고 시간 내셔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설명회는 한 번 들어서 귀에 쏙 들어오거나 이게 정리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번 들으실수록 좋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일부터 해서 3주에 걸쳐서 입시 설명회 하는데 첫 주에는 내신 성적이란 해서 교과 전형에 대해서 할 거고요. 둘째 주에는 종합 전형해서 비교과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셋째 주에는 논술이랑 수능은 누가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매주 화요일 날 3주에 걸쳐서 7시부터 8시 반 사이에 하니까 요것도 다들 참여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수학 미적분 코어 무료 특강을 하는데요. 요것도 이렇게 있어요. 안에 보면 요 선생님이 개념 설명을 되게 잘해 주시는데 지난주에 1, 2회를 진행했는데 아이들 반응도 좋았고요. 이게 좀 다른 얘기를 해가지고 선생님 말씀으로는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얘기를 해주셨다고. 그러니까 지금 3회, 4회가 남았으니까 요것도 아이들 시간 되면 와서 미적분이란 무언가에 대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시작할 건데 저희 이제 명일요고 국어에 대해서 할 거예요. 장은영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시작해 주실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명일여자고등학교 1학년 이제 올해부터 국어 전임 강사로 이제 아이들 가르치게 될 장은영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저도 고등학교 때 여고 출신이거든요. 제가 여중여고 여대 나왔는데 아무래도 여자아이들이랑 항상 같이 있다 보니까 여고가 내신 따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걸 정말 누구보다 많이 체감을 했었어요. 제가 사실은. 그래서 우리 이제 명일여고 친구들이 이제 고등학교 딱 올라갔을 때 첫 내신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좀 진행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제가 오늘 어머님들께 잠시만요. 네, 죄송해요. 마우스가 말을 듣지 않네요. 네, 일단 오늘 어머님들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고등학교 국어 내신을 우리가 왜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 필요성, 그리고 명일여고 같은 경우는 어떤 출제 경향을 갖고 있고 그에 맞춰서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그거 같이 말씀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 생각의 차이 학원에서 학생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좀 같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지금 저희가 예비고1 친구들 대상으로 겨울방학 수업 진행하고 있는데 혹시 학생이 지금도 다니고 있을까요? 다 저희 학원 처음이신가요, 혹시? 네, 처음이세요? 네, 그러면 이거 조금 자세하게 이따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제가 명일여고 출제 경향이나 내신 대비 방안 이런 거를 먼저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고등학교 국어 내신을 우리가 왜 체계적이고 탄탄하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제 애들이랑 많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애들이 꼭 하는 말이 국어는 내 모국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국어 공부 열심히 안 해도 돼요. 이미 내가 알고 있는 언어로 문제를 내고 있고 알고 있는 말로 선지들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어 공부는 열심히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 중학교 때 국어 되게 잘했었어요. 라고 말하면서 국어 공부를 조금 등한시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친구들이 있어서 이거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고등학교 국어 내신을 왜 해야 되는지 먼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겠구나 싶어가지고 출제 경향이랑 대비 방안 말씀드리기 전에 이것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보고 계시는 A타입, B타입 두 개 나와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질문은 제가 작년에 그리고 사실 강사 생활 오래 하면서 가장 많이 질문 들어왔던 내용들이에요. 첫 번째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 질문이 들어오는 시기가 있어요. 언제냐면은 이제 1학기 내신 끝나고 첫 내신 끝나고 여름방학 때 이제 막 부랴부랴 1학기 내신 혼자서 하다 보니까 뭔가 좀 잘 안 된 것 같아. 부랴부랴 국어 학원 구해봐야지 하면서 이제 상담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 시기 때 이제 어머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우리 아이가 중학교 때는 되게 국어 잘 나왔고 되게 잘했는데 이번에 혼자서 하다 보니까 점수가 너무 안 나왔다.
왜 그런지 잘 모르겠다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지 같이 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B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건 이제 한 학기 동안 저랑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이 실제로 질문했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좀 똘똘한 친구들이 많이 하는 질문인데, 똘똘한 친구들이 이제 3월이나 6월 학평에서는 점수가 되게 잘 나왔어요. 되게 잘 나왔는데 내신에서는 이제 자기 욕심만큼 점수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내 욕심으로는 막 1등급 맞았고 막 전교 1등하고 이런 건데 생각보다 국어 점수가 잘 안 나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되게 많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중심으로 고등학교 국어 내신을 왜 대비해야 되는지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첫 번째 A타입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아무래도 중학교 국어랑 고등학교 국어 간의 그 간극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그에 맞춰서 대비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중학교와 달리 이제 고등학교에서 조금 성적이 떨어지는 일이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보시다시피 중학교 국어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교과서에 실려 있는 제재가 굉장히 쉬워요. 굉장히 쉽고, 그리고 교과서에 있는 내용으로만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문제를 풀 때 어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또 문제를 구성을 할 때에도 단편적인 내용으로만 문제를 구성하고 선지의 구조 또한 굉장히 단순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사실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 몇 건만 풀어도 금방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게 이제 중학교 국어 문제고요. 고등학교 국어 같은 경우에는 저것과는 완전 정반대로 일단 교과서에 나와 있는 제재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재가 어렵고,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배운 것만 내는 게 아니라 꼭 안 배운 거 내요. 꼭 선지로 안 배운 거 내고 보기로 안 배운 거 내고 생전 처음 보는 작품들을 실어놓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구성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시험 문제를 딱 만났을 때 나 이거 안 배웠는데 어떻게 풀어? 이거 뭐야? 이렇게 푸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를 물어볼 때에도 단순한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되게 복합적인 내용들을 물어보고 선지의 구조 또한 굉장히 복잡하게 꼬아내가지고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당황하고 어려워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로 같이 살펴볼 건데요. 일단 왼편에 있는 거는 이제 K중학교, 요 동네에 있는 K중학교 실제 내신 시험 문제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시고 계시는 거는 이제 명일고등학교 작년 중간고사 기출 문제예요. 지금 보는 것처럼 왼쪽에 있는 이 중학교 기출 문제 같은 경우는 하나의 작품을 가지고 문제를 구성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 발문에서 뭐 심미적 인식을 표현하는 방법이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사실 표현상의 특징을 물어보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한 작품에 실려있는 표현상의 특징을 물어보면서 선지의 내용을 가만 살펴보면은 결국 문장 구조가 반복되는 대구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능가의 형식이 감탄문인지 아닌지, 그리고 말의 순서를 바꾸고 있는지 아닌지, 그러니까 간단하게 개념만 확실히 알고 있으면은 충분히 답을 풀어낼 수 있는,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문제로 출제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내신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단은 제재의 수가 많아져요. 앞에서는 하나의 제재를 가지고 문제를 구성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내신에서는 적어도 2개 이상, 여기서는 지금 3개의 제재를 비교해내는 문제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은 표현상의 특징이나 주제, 혹은 이제 화자의 정서 및 태도를 같이 비교하는 문제를 내고 있었는데요. 1번과 2번 같은 경우에는 이 3가지 제재를 비교하는 내용을 내고 있었고, 4번 선지 같은 경우에는 3가지 제재를 비교하면서 표현상의 특징과 그리고 그 효과가 서로 일치하는지 아닌지까지 판단을 해야 했어서 학생들이 하나의 선지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적어도 2번 이상, 3번, 4번 되게 다양하고 많은 판단을 해야지만 선지의 옳고 그름을 판별할 수 있도록 문제를 구성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중학교와 다르게 문제의 난이도 자체가 좀 업그레이드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첫 내신을 딱 치르고 났을 때 되게 많이 당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뒷부분 내용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대비를 해주고 있는지 그걸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아까 전에 저희 B타입도 있었잖아요. B타입의 내용은 학력평가 점수는 막 1등급이 나오는데 내신은 1등급이 나오지 않아. 왜 그럴까요?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요. 사실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똘똘하기는 하지만 조금 아쉽게도 이제 내신 시험만의 특징을 고려하지 못해서 내신 점수가 좀 안 나오는 편이거든요. 학력평가 같은 경우에는 모든 학생들이 다 동일한 출발 선상에서 시작을 해요.
다들 모르는 작품을 가지고 탐구형 적용한 문제를 출제하고 그리고 되게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스타일로 문제를 출제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조금 중학교 때 책 좀 많이 읽었어. 논술 좀 했어. 이런 친구들이 학력평가 문제에는 되게 강하거든요. 그런데 내신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학생들이 다 같이 배운 내용이고 그리고 탐구형 적용형보다는 분석형 문제를 되게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게 가장 큰 이유긴 한데 되게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게 아니라 정말 그 학교 선생님만의 특이한 개성적인 스타일로 문제를 출제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문제를 딱 만났을 때 접근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나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 그러니까 뭔가 아이들 생각으로는 상식적이지 않은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많이 당황을 해서 이제 내신 점수가 좀 안 나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명일여고 같은 경우는 1학년은 비교적 시험이 조금 그래도 무난해요. 그래도 좀 나은데 2학년부터가 좀 되게 문제가 심해져요.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은 저는 이제 1학년 전담이고 이제 2학년 전담 선생님께서 계세요. 2학년 전담 선생님께서 이제 명일여고 작년에 2학년 하시면서 맨날 하시는 말씀이 명일여고 미친 것 같다고.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왜 그래요 선생님 무슨 일이에요 하면은 어린 왕자라고 하는 소설 아시죠? 어린 왕자라고 하는 소설을 독서 교과서 시험 범위에 포함을 시켜요. 어린 왕자 전문을 포함시켰어요, 심지어. 그런 식으로 되게 시험 범위가 너무 독창적이에요, 명일은. 근데 그런 일이 2학년 1년 내내 있었어요. 문학에서도 있었고 독서에서도 있었고 1년 내내 그렇게 독창적인 시험 범위를 이게 출제를 하셔가지고 선생님께서도 되게 준비하실 때 아이들도 되게 준비할 때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도 뭐 선생님께서 워낙 꼼꼼하게 잘 해주셔가지고 저희 학원 다니는 친구들은 점수가 잘 나오긴 했었는데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명일여고 같은 경우에는 1학년 시험 문제 스타일은 평이하지만 2학년부터는 정말 학교의 특색이 완전히 반영돼서 시험 범위마저도 정말 독창적이고 개성적으로 나온다. 그래서 요즘은 우리 어머님들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부분일 것 같아요. 아마 내년에 아이들이 많이 당황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올해 듣고 되게 깜짝 놀랐거든요. 문학할 때는 생가치로 영화 보여줬대요. 영화 보여주면서 표현상의 특징하고 이런 수업을 진행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되게 많이 힘들어했었어요, 작년에. 그래서 우리 아이들 그래도 명일여고 왔으니까 미리 좀 알고 지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 데뷔할 수 있습니다. 애들 그래도 점수 되게 잘 나왔었어요, 작년에 친구들이. 그래서 크게 만약 그런 상황이 또 발생한다 하더라도 크게 당황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넘어가셔서 네, 이제 진짜로 이제 명일여고 출제 경향과 대비 방안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은 명일여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험 문제가 조금 중상에서 상 정도의 수준으로 항상 출제가 됐었어요, 과거에는. 근데 작년은 다들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못 갔잖아요. 학교에 못 가다 보니까 이제 학습 결손 현상이 정말 많이 발생했거든요. 그게 저희 눈으로도 보였어요. 그러니까 학력평가 등급이나 혹은 뭐 수능 등급을 보더라도 작년 한 해 동안 아이들이 학습 결손이 정말 많이 발생했었구나 라는 게 보이더라고요. 학교 선생님들도 그 점을 고려해서 이제 시험 문제가 난이도가 전체적으로 좀 내려가는 경향을 보였던 게 작년이었어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등교 수업하는 그 제도가 좀 개편된다 얘기가 있고 그리고 학습 결손을 보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작년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살며시 기대를 해봅니다. 사실 이게 난이도가 낮아서 좋은 게 아니거든요. 난이도가 낮으면은 다 같이 잘 풀기 때문에 4% 안에 들기가 되게 힘들어져요. 그래서 요것보다는 난이도가 조금 올라가야지 우리 아이들이 그래도 조금 덜 부담감을 가지고 내신 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셔서 이제 문제 스타일인데요. 2019학년도나 2020학년도 모두 통틀어 봤을 때 명일여고의 가장 큰 특징은 상호 텍스트 관점에서 문항을 출제한다는 겁니다. 상호 텍스트라고 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그냥 작품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지고 비교 분석하는 게 상호 텍스트적 관점에서의 문항이거든요. 이런 문제를 만들 때 가장 기초적인 유형은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본문에 사용된 것과 유사한 표현법이 쓰인 것을 골라라 라고 하는 이 문제 스타일이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그래도 표현법은 되게 잘 찾아요. 정말 잘 찾아요.
이거는 좀 기계적인 훈련이 된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기초적으로 낼 수 있는 상호텍스트적 관점에서의 문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 명일여고는 어쨌거나 등급을 갈라야 하기 때문에 이런 기초적인 문제를 낸 게 아니라 아이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문제를 내기 시작합니다. 네, 너무 호로 같네요. 네,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예요, 이게. 자, 이것도 역시나 앞에서 보신 것처럼 선지에서 아이들이 모르는 외부 작품을 실어 나와요. 지금 여기서 보시고 계시는 요 작품들 학교에서 안 가르친 거예요. 아이들도 이 작품 뭔지 몰라요. 1학년 아이들은 요 두 개의 작품이 뭔지 아예 모르거든요. 그 상태로 생전 처음 만나는 지문인데 표현상의 특징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현실에 대한 화자의 인식과 태도를 물어보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본문에 있는 내용을 보면서 작품에 나와 있는 화자가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 현실에 대한 대응 태도가 뭔지를 아이들이 파악을 하고 그 내용을 이제 선지에서도 찾아내야 되는 작업이 필요했던 문제예요.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생전 처음 보는 지문을 가지고 상황과 태도를 찾아내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이 정말 많이 어려워했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사실 여기서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2019학년도에도 있었어요. 2019학년도 난이도가 좀 높았던 시기잖아요. 그 시기에는 이제 선지로 지문을 꾸리는 게 아니라 아예 보기에서 외부 지문을 박아놓고, 아이들이 모르는 외부 지문을 박아놓고 3개의 작품을 함께 비교해보는 문제를 출제함으로써 학생들이 문제를 풀 때 굉장히 당황하고 낯설어하는 그런 경험을 했었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작년 같은 경우는 일단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그 시기를 고려해서 그런지 선지의 구성이 되게 명확했어요. 정답이 쏙쏙쏙 보여요. 정답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어쨌거나 아이들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매력적인 오답을 꼭 하나씩 집어넣었어요. 적어도 2개 이상 3개? 이렇게까지 매력적인 오답을 집어넣었는데 지금 보고 계신 이 문제가 매력적인 오답이 좀 많았던 문제거든요. 지금 3개의 선지가 있는데 이 중에 1번이 정답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그냥 시험 현장에서 제한된 시간 내에 이 문제를 풀 때는 1번과 4번과 5번이 다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냥 제한된 시간 내에 보면은. 근데 사실 여기서 보면은 보기의 내용을 아이들이 완벽히 이해를 하고 있으면 1번이 적절하지 않아 라고 하는 게 보이는데 짧은 시간 동안 안에 지문도 읽고 보기도 읽고 선지도 읽어내다 보니까 다 비슷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엉뚱한 답을 체크하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을 합니다. 이런 게 바로 아이들이 함정에 빠지는 매력적 오답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가 하나만 나온 게 아니라 같은 시기에 또 다른 문제가 나왔어요. 앞에 있는 거랑 같은 이어지는 문제인데 여기서는 인물에 대해 발언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으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 답이 3번이었는데 아이들이 사대주의적인 태도가 뭔지 몰라서 낚였어요. 이 사대주의라고 하는 용어의 개념을 명확하게 모르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낚여가지고 이거 내가 모르는 말이니까 일단 제껴야지 하고 제끼고 다음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5번이 되게 내가 들어본 적 없는 말이야. 난 이런 말 교과서에서 본 적 없어? 싶어서 5번을 찍어버리는 거죠. 근데 사실 이거 단어의 개념만 정확하게 알았어도 3번인 게 바로 보였는데 아무래도 1학년 아이들은 사대주의나 이런 고전 소설에서 나오는 용어를 되게 많이 어려워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력적인 오답에 빠져서 정답을 못 찾는 그런 또 일이 발생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명일여고 같은 경우에는 상호텍스트 관점에서 문제를 많이 출제하고 매력적인 오답으로 아이들을 함정에 빠뜨리기 때문에 이런 곳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보시다시피 상호텍스트적 관점이라고 하는 게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교과서 제재를 정리할 때 이 교과서가 표현상 혹은 주제상, 뭐 정서 및 태도상 다른 작품들과 어떻게 엮일 수 있는지 반드시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아이들이 낯선 작품이 나와도 유연하게 대처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첫 번째 사항 반드시 아이들이 대비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매력적인 오답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선지의 판별력을 높이기 위한 연습이 꾸준하게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 이거는 이제 그 학교 선생님의 전출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긴 한데 사실 명일여고가 오랫동안 1학년을 전담하시던 국어 선생님이 한 분 계셨어요. 조모 선생님이신데 그분께서 명일여고 국어 교과서 집필진이시거든요. 천재교과서 집필진이세요. 그분께서 원래 되게 오랫동안 명일여고 1학년 국어 전체를 주도하신 분이셔가지고 유형이 몇 년 동안 굉장히 포멀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께서 올해 다른 학교로 전출되시는 바람에 너무 네,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전출되시는 바람에 조금 유형에 있어서 좀 다양화가 나올 것 같다라는 예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기존에 만났던 기출문제가 아니라 조금 새로운 다양한 유형에도 적용해 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연습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생각의 차이 학원 이제 학습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앞에서 보셨던 명일여고의 여러 가지 출제 경향을 고려해서 저희가 매주 주차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이 주차 테스트를 통해서 학생들이 학습 내용도 복습하고 그리고 이제 출제 스타일에 조금 더 친근해지는 연습을 가질 수 있고요. 수업 내용 자체도 제가 아이들이 개념을 탄탄하게 쌓고 그리고 아이들이 낯선 작품도 스스로 분석해낼 수 있도록 사고력을 함양할 수 있는 수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업들이 바탕이 되면은 이제 낯선 외부 작품이 나온다 하더라도 아이들이 조금 비교적 잘 대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학원의 가장 큰 장점이 바로 개별 클리닉이거든요. 주차 테스트나 혹은 수업 내용에 대한 개별 클리닉을 저랑 아이들이 1대1로 진행을 함으로써 이 아이만이 갖고 있는 부족한 점이 있을 거잖아요. 그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그리고 아이가 정답을 올바르게 찾아갈 수 있는 맵을 설정하는데 제가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자, 이렇게 저희 생각의 차이 학원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성적을 좀 더 올릴 수 있도록 되게 촘촘하고 꼼꼼하게 학습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학원의 명일여고 친구들이 2학년도 있고 3학년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되게 최소 2, 3년간의 데이터들이 쌓여 있거든요. 그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제가 되게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우리 많은 명일여고 친구들이 저랑 같이 첫 내신 잘 준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선생님께서 지금 대기하고 계셔가지고요.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평소에는 그냥 국어 공부를 하다가 내신 대비는 이제 몇 주 전부터 하고 이렇게 하시나요? 네, 저희가 보통 내신 대비는 6주 전부터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사이에는 이제 어쨌거나 모의고사 수능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모의고사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명일여고 애들이 보통 몇 명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2학년 애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현재 기준으로 5명 있고 이제 내신 때 컴백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3학년 같은 경우에는 10명이 좀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그러면 네. 선생님 바뀌신다 그러면 기출문제는 소용이 없어지는 건가요? 기존 그래도 기존에 계신 선생님들이 몇 명은 존재하기 때문에 막 그렇게 완전 다양하게 바뀌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몇몇 문제들은 이제 새로운 유형들이 나올 수는 있다. 큰 줄기는 안 네, 바뀔 큰 줄기는 바뀌지 않되 이제 가지들이 바뀌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2학년, 3학년 선생님들은 변하실 거 없으신 거고 지금 1학년 선생님들이 메인 선생님이 네, 일단 2학년 선생님, 메인 선생님 빠졌어요. 네. 다음 선생님께서 좀 대기하고 계셔가지고요.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어 강사 김수연입니다. 앞에 국어 들으시느라 좀 벌써 뒤지셨나요? 우리 아이들이 시험을 보고 와서 엄마, 영어가 가장 쉬웠어요 라고 외치게 만드는 게 저의 모토이고 앞으로 그렇게 만들고자 이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 어머니들께서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오신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근데 우리 고등학교 발표 난 지가 며칠 안 됐잖아요. 근데 또 3월까지는 지금 한 달도 안 남았죠. 그래서 좀 되게 심란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에서 또 워낙 겁을 많이 주시잖아요. 고등학교는 중학생 때처럼 공부하면 안 돼. 그리고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교 가기 직전에 그런 이제 학년이기 때문에 되게 고민도 많으시고 그리고 어떻게 공부를 시켜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영어 같은 경우도 이제 중학교 영어와 고등학교 영어가 정말 크게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오늘 도대체 고등학교 영어가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준비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이제 정보를 드리고자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자, 고등학교 영어는 고등 영어는 어떻게 다를까요? 자, 질문을 한 이제 4개 정도 뽑아봤어요. 이게 상담 오셨을 때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세요. 일단은 어머니들 영어가 절대평가됐다 얘기 들어보셨나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최근 몇 년 사이 동안 이제 영어는 절대평가래. 자, 상대평가랑 절대평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하고 갈게요. 우리
우리 상평이라고 그러죠. 상평이랑 자, 절평을 보자면은 자, 상대평가는 뭘까요? 말 그대로 우리 아이들을 등수에 따라 1등부터 꼴등까지 줄을 쫙 세워요. 그래서 자릅니다. 그래서 1등급은 앞에서 4%까지, 2등급은 11%까지, 3등급은 23%, 4등급은 40% 이런 식으로 쭉 아이들을 9등급까지 나눠버립니다. 이게 상대평가입니다. 우리 대학은 다 좋은 학교 가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대학 갈 때는 사실 이 상대평가로 거의 가겠죠. 근데 이제 이 영어가 절대평가 됐다는 얘기가 왜 나오냐면은 정부에서 한 몇 년 전부터 이제 영어가 사교육을 이제 조장을 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절대평가화 시켰어요. 절대평가는 90점만 넘으면은 1등급, 80점대 이상 2등급, 뭐 70점대 이상 이런 식으로 절대적인 점수만 넘으면 등급이 나오는 게 절대평가예요. 그럼 영어는 상대평가일까요? 절대평가일까요? 둘 다가 맞아요. 왜냐면은 우리 이제 고등학교는 내신만 볼 게 아니죠. 이제 일단은 내신은 상대평가예요. 내신은 왜냐면 그 많은 아이들을 다 1등급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줄 세우기를 해가지고 이제 잘라서 등급이 나올 거고. 근데 이제 영어, 수능. 이 수능이라는 게 사실 이제 앞으로 계속 얘기 나올 모의고사랑 상통하는 애예요. 얘는 영어 과목만 한해서 다른 과목은 아니에요. 다른 과목 똑같이 줄 세우기 해요. 전국에서 4% 1등급. 영어는 이제 절대평가화가 됐어요. 그래서 90점만 넘으면 영어는 1등급. 그래서 사실 강남이나 이런 아이들은 이제 점점 고등학교 때 영어를 많이 이제 놨어요. 왜냐면 영어가 쉬워졌거든요. 보통 이제 이번 시험 이제 이번에 수능 봤잖아요. 11%까지가 이제 90점이 넘었어요. 원래 4%인데. 아이들한테는 되게 좋을 수 있는 그게 이제 영어 절대평가 제도이겠죠. 자, 이제 두 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 계속 뭐 모의고사 영어, 수능 영어 이제 막 섞어서 얘기를 하는데 둘이 뭐 다른 건가요? 달라요? 같아요? 같은 거죠. 우리 고3 친구들이 11월에 이제 대학 가기 직전에 보는 시험이 수능 영어예요. 수능 시험. 근데 그 수능 시험과 같은 유형의 시험을 언제부터 봐요? 고1, 3월부터 봐요. 그쵸? 그래서 수능이랑 모의고사는 사실 같은 형식의 시험인데 뭐 당연히 난이도야 좀씩 다르겠죠. 이제 고3 될 때까지가 점점 이제 뭐 어려워지고 하긴 하겠지만은 시험 보는 시간이랑 그리고 시험의 그런 유형이나 이런 건 다 같아요. 그리고 자, 제일 많이 고민하게 될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아이들이 보통 내신을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망쳐오면 엄마, 나 내신 말고 수능 잘 봐서 대학 갈 거야. 이제 맨날 이제 엄마한테 와서 그럴 거예요. 그래서 모의고사 영어랑 내신 영어랑 그럼 준비 과정이나 뭐 이런 게 전혀 다르냐? 다르기야 하겠죠. 왜냐면 모의고사 영어 같은 경우 수능 영어는 우리 모르는 지문을 풀고 그걸 맞출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를 물어보는 시험이죠. 그쵸? 근데 내신 영어 같은 경우는 보통 학교에서 뭘 줘요? 시험 범위를 주고 그 안에서 응용을 해서 내겠죠. 하지만 둘이 완전 다른 시험은 아닌 게 이제 뒤에 보면 아시겠지만 내신 영어도 요즘에는 수능 유형으로 선생님들이 시험을 내세요. 그 얘기가 뭐냐면은 수능 유형 뭐 대표적으로 영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빈칸을 뚫어놓고 빈칸에 들어갈 거 골라라. 아니 뭐 문법적으로 틀린 거 고르고 뭐 글의 순서를 골라라. 제가 긴장했나 봐요. 말이 빨라져요. 괜찮으세요? 그래서 곧 내신 영어도 사실 수능 유형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전혀 무관한 건 아니다. 좀 성격이 다른 건 있겠지만은. 그리고 이제 이거는 아마 이제 지금 예비 고1 어머니들께서 가장 궁금해 하실 거고 우리 이제 한 학기만 지나면 다 이 질문 하러 옵니다. 상담하러 와요. 우리 아이 중학교 때 영어 A였어요. 우리 아이들도 자기는 나름 영어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A를 받았기 때문에. 근데 고등학교 등급이 나왔는데 1, 2까지는 그래도 뭐 그럴 수 있다 치는데 막 4, 5등급이 나와요. 이거 왜 그럴까요? 우리 애들이 보통 이제 공부를 안 해서 애가 고등학교 가더니 빠져가지고 공부를 안 해요 라고 얘기를 하세요. 진짜 공부 빠져서 안 해서 그럴까요? 정답은 저 상대평가와 절대평가에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때 이 A등급 받아온 거는 절평이었어요.
그래서 90점만 넘으면은 A였어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학교에서 A 등급이 한 몇 프로 정도 되냐면은 한 30% 정도가 있어요, 애들이. 근데 아까 상대평가 등급에서 보면은 30%라고 쳤을 때 몇 등급에 해당하나요? 4등급이에요. 이게 다 A였던 거야. 이제 처참한 등급이 나오겠죠. 이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인 거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중등 내신이랑 고등 내신이랑 어떻게 다르냐. 일단은 우리 중학교 때 우리 아이들이 영어 시험을 봤다 하면은 다 무슨 시험이에요? 지우개도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자, 우리 아이들 중간고사, 기말고사 말고는 시험이 있었나요? 없었죠? 1년에 4번. 중간, 기말, 중간, 기말. 하지만 그마저도 우리 작년에는 코로나라는 핑계로 중학교에서 시험을 한 번씩만 봤죠. 2번밖에 안 봤어요. 그쵸? 하지만 이제 고등학생이 되면서 내신 4번은 당연히 있어요. 중간, 기말, 중간, 기말. 코로나라고 한 번 보고 이런 고등학생은 예외 없습니다. 4번 다 봤습니다. 무조건.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가 추가가 되죠. 모의고사는 보통 1, 2학년 때는 4번씩 봐요. 3월, 6월, 9월, 11월. 고3 때는 6번으로 늘어요. 3, 4, 6, 7, 9, 10월까지 해서 6번 보고 우리 11월이 이제 뭐예요? 결전의 수능. 시험의 애들이 나중에는 그냥 시험 보는 거에 대해서 정말 무감각해질 정도로 시험을 많이 보게 돼요. 고등학생 때는. 자, 시험 범위 같은 경우도 우리 중학교 때는 정말 저도 중학생을 가르쳐 봤지만은 시험 범위가 딱 정해져 있어요. 교과서 2과, 3과 많아야. 거기다 플러스로 학교 선생님들이 프린트 몇 장 주세요. 그거 들어갔죠. 이제 고등학교 교과서 2, 3과는 기본. 여기다가 이제 아까 모의고사 봤던 거를 한 2, 3개씩 선생님들이 냅니다. 시험 문제 똑같이 낼까요? 똑같이 낼 수가 없죠. 애들이 다 맞아요, 그러면. 고등학생 때 공부를 열심히 해서. 거기에 있는 지문을 활용을 하시겠죠. 지문으로 세 문제를 창출해내시는 거예요. 창조해내시는 거예요. 지문은 같되 뭐 원래 빈칸 추론 문제였는데 어법상 틀린 것을 고르시오. 뭐 이런 식으로 다 바꿔버려요. 공부 엄청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각 학교별로 부교재를 써요, 보통. 이제 그래서 뭐 듣기 부교재를 쓰는 학교도 있고 아마 명일은 이제 뒤에 나오겠죠. 듣기 나오는. 아니면 뭐 독해 교재를 쓴다든지 시험량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준비를 보통 이제 중학교 때는 학원에서도 길어봐야 3주에서 4주 정도 잡고 아이들을 시켜요. 근데 그마저도 잘하는 학생들은 2주 하고 100점 맞고 이래요. 하지만 이제는 한 달도 적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한 달 해도 학원에서 다 못 해줘요. 그래서 보통 한 달 반을 길게 잡아요. 대치나 이런 데서도. 장수로 세어볼게요. 이게 중학교 시험지를 제가 갖고 왔어요. 한번 세어볼게요. 1장, 2장, 3장, 4장, 5장. 이게 일반적인 중학생 때 시험지였어요. 우리 아이들 영어 시험지 5쪽 정도 됐었어요. 자, 고등학생 거예요. 같이 세볼게요. 되게 많아요, 이제.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10장. 이게 일반적인 고등학생 시험지예요. 더 많은 데는 더 많고 뭐 적어봐야 1장 정도 적겠죠. 시험지 양이 5장에서 10장으로 늘었어요. 그만큼 지문도 길어졌을 거고 문제도 까다로워졌을 거고 그리고 50분 동안 보는 시험이지만은 보통 30문제가 기본이에요. 30문제보다 더 나오는 학교도 있고 30문제보다 덜 나오는 학교도 있겠지만 계산했을 때 한 문제당 1분 이상 쓸 수가 없어요. 지문 이렇게 긴데. 자, 그래서 고등 내신은 그럼 도대체 어떻게 나오길래 그러냐. 우리 중학교는 저도 중학생 공부시킬 때 항상 이것만 끝나요. 암기랑 어법. 얘들아, 본문 암기해, 대화문 암기해. 암기한 다음에 거기 과에 나오는 문법 공부하고 가면 90점 이상 나왔어요. 우리 아이들. A등급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이 암기한 거를 똑같이 내는 학교가 거의 없어요. 고등학교 때. 왜? 애들이 다 잘 보거든. 얘를 어떻게 할까요? 외워도 변형을 하겠죠. 보통 뭐를 바꿀까요? 이 단어를 갖다 바꿔요. 그래서 단어를 적게 아는 친구들은
똑같이 외우고 갔는데, 본문을 외우고 갔는데 단어가 다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멘붕이 오고 다 낚여서 틀려오고, 이제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교재 같은 그런 외부 지문도 나오고 일단은 양이 방대해졌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내신, 고등 영어 내신에는 우리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문법. 우리 아이들 문법 많이 봤어요. 근데도 어려워해요. 특히 이거는 얘들아 투부정사야 하면은 투부정사인 문제를 알겠지만은 다 섞어놓고 그냥 여기서 문장 중에서 틀린 거 골라. 그럼 어머니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뭐 이게 단수인지 복수인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ing냐 pp냐 뭐 이런 거 다 따지고 해서 찾아낼 줄 알아야 돼요. 이런 식으로 어법상 틀린 거 고르고 해서 끝나지 않아요. 고쳐라. 정말 완벽히 문법을 알고 있어야지 이제 풀 수 있는 그런 시험들이 고등학교 보편적인 그런 내신 유형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어휘 중심. 단어도 하나의 뜻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뜻이 되게 많아요. 근데 여기서 이 단어가 무슨 뜻으로 쓰였어? 그걸 이제 골라낼 줄 알아야 돼요. 하면서 맨날 갖다 쓰는 게 뭘까요? 영영풀이. 그렇죠? 그리고 뭐 이제 서술형. 이 서술형에서 우리 친구들 변별력이 다 갈려요. 특히 명일여고, 이제 뒤에 설명 들어가겠지만은 이 서술형이 장난이 아닙니다. 영작하시오 다 이렇게 해서 글자 뭐 S 하나 빼먹어도 다 감점이에요. 문법적으로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서술형 유형이 나오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명일여고 시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명일여고는 한마디로 시험을 요약을 하자면 어려워요. 인원이 그렇게 여고에서 많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등급 따기가 워낙 힘든 학교 중에 하나예요. 겁을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작년 시험을 분석을 다 했어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해서 보통 30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 이 객관식 23문제 그리고 방금 보여준 것처럼 쓰는 거 32문제구나. 9문제. 죄송해요. 제가 이따가 수정해 드릴게요. 근데 이제 명일 같은 경우는 특징이 별표 쳐주세요. 듣기가 앞에 6문제씩 나와요. 듣기가 앞에 6문제가 나오고 거기다가 이제 모의고사 12문제 정도. 모의고사 우리 이제 본 거를 이제 뭐 3월에 봤어. 그럼 3월에 또 이제 그 모의고사 갖고 장난치는 문제로 내요. 12문제 정도 나오고 교과서 같은 경우는 보통 뭐 1, 2가 이런 식으로 2가 정도 나오고 12문제. 지금 5대5 정도의 비중이죠. 모의고사랑 이제 교과서의 비중이. 교과서가 사실 모의고사보다 쉽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주관식 서술형에서 명일이 정말 특이한 학교 중에 하나예요. 원래 대부분 학교들은 서술형 문제에서 뭐 이제 어법상 틀린 거 찾아서 고쳐라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일관성이 있습니다. 명일여고 작년부터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요약문 조건에 맞게 완성해라. 다 조건에 맞게 영작해라. 영어로 문장을 써라. 문제로 다 바꿨습니다. 보여드릴게요. 단어 주어진 거 써서 조건에 맞게 써. 이게 다 서술형 문제예요. 얘도 뭐 조건에 맞게 A, B 써. 주어진 단어 써서 조건에 맞게 써. 얘도 다 보기에 맞게 조건에 맞게 써. 이렇게 다 바꿔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명일여고 같은 경우는 시험 특징이 어떠냐면은 객관식 문제는 보통 사실 쉬워요. 그렇게 어려운 편이 아니에요. 어디서 지금 보여드린 이 서술형 문제에서 아이들을 나눕니다. 그래서 요지를 영작해라. 요지라는 게 이제 주제 이런 거잖아요. 주제를 영작해라. 조건에 맞게. 이런 서술형을 이제 내서 변별력을 가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전 시험이랑은 다르게 우리 본문 다 외웠어. 아싸, 나 이번에 영어 100점 나오겠다. 중학생이 아니에요, 더 이상.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게 만든 게 지금 서술형에서 영작해라 이죠. 그래서 반드시 기본적인 문장 영작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얘기가 뭐냐면은 문법적으로 맞게 문장을 쓸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 다음에 각 모의고사 지문 이제 공부할 거 아니에요, 아이들. 얘들아 시험 범위래. 그러면 이제 반드시 제가 모의고사에서 문장들을 한 문장씩 딸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 영작하는 거 연습하고 가자, 얘들아.
이걸 반드시 하고 가야지 아이들의 시험 점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와는 어떻게 내신 대비를 하느냐. 다 똑같은 얘기 할 거예요. 다른 학원에서도 이거는 뭐 철저히 연구 수업을 해서 수업 준비를 해서 기출문제 분석해가지고 아이들을 위한 문제를 만들어 오겠죠. 반드시 학교별 전문 수업 영어는 해야 됩니다. 명일여고만, 뭐 성덕만 이런 식으로 학교별로 되게 시험 그런 차이가 큰 과목이 영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학원에서는 이제 학교별로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자료도 제가 정말 많이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줄 거예요. 지금 이제 사실 설명회들을 좀 여러 군데를 다니고 계실 거 아니에요. 막 가외 상담도 받아보실 수도 있고 학원도 다니고 같은 얘기 합니다. 관리가 좋을까, 시스템이 좋을까? 뭐 시스템이 좋은 학원, 관리가 잘 되는 학원. 저는 사실 아이들을 내신을 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선생님으로서 관리를 해줘야 된다 생각을 해요. 우리 아이들 자료 줘봤자 스스로 할 거야, 안 할 거야? 하는 아이들 100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요? 그냥 다 쌓아놔요. 그거 달달달달 볶아서 외우게 시키고 풀게 시키는 거 제 역할이에요. 저는 할 때까지 남겨둡니다. 할 때까지 괴롭혀요. 그렇게 해야지 점수가 나오니까. 그 다음이 사실 자료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선생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에요. 준비에 실패하게 되면 실패를 준비하게 된다. 좀 냉혹하지만 이게 현실이죠. 지금부터 해야 돼요. 3월부터 고1 내신부터는 놓치면 안 돼요. 대학 갈 때 고1 거부터 다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성공적으로 고1에 이제 진학을 해서 이제 잘할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돕고자 합니다. 긴 얘기를 이렇게 재미없는 얘기를 들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다음 과목 아직 쫙 있어요. 제가 너무 겁만 드린 것 같은데 영어는 사실 중학교 영어랑 고등학교 영어가 정말 편차가 커요. 근데 제가 영어 선생님이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중학교 때는 정말 공부시키는 방법이 이제 내신 때는 그냥 얘들아 본문 외우고 문법 문제 풀면은 점수 안 나올 수가 없어. 정말 그거는 전 대치 있고 이럴 때도 같았어요. 하지만 이제 고등학교 때는 사실 학교별로 특징도 있을 뿐만 아니라 양 자체가 정말 방대하기 때문에 그냥 시험 기간에 잠깐 뭐 2주 해가지고 시험 잘 보고 이런 거 불가합니다. 3월부터 반드시 시키셔야 돼요. 지금 또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또 되게 집에 있는 거 익숙해졌어요. 학교를 많이 안 가기도 하고 해서 좀 지금부터 잡아서 시킬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이제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이크 잘 나오네요. 네. 근데 오늘 되게 추우셨죠? 갑자기 날씨 추워가지고 진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저도.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먼저 한국사 한번 이야기해 볼 건데요. 일단 제가 누군지 한번 소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요, 틀림없는 한국사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있는 김준창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는요, 지금 이제 어떠한 것을 하고 있느냐. 자, 요런 거예요. 현재는 이투스 온라인에서 한국사 강사로 활동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JJ 역사연구소라고 차려가지고 대표입니다. 그리고 메가 스터디 교육에서는요, 한국사 문제 출제 의뢰를 받아가지고 출제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에듀윌은 현재 공무원 한국사라고 있는데 시중에 나오는 책이 있어요. 그거 제가 검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YBM이라는 내세라는 교육회사에서는요, 한국사 자격증이 있는데 이 대학교 특강 교수입니다. 대학교 특강 교수이고요. 그 다음에 이 단꿈 교육이라는 것은 예전에 이 설민석 선생님이 있었던 역사연구소인데 수석연구원으로 8년간 활동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작년 12월까지 이제 일하고 이제 강사로 완전히 독립을 했고요. 근데
이 신뢰가 안 되면은 그런 거 있습니다. 이 방송 때문에 최근에 문제가 있었는데 이 저는 수험 담당이지 방송 담당이 아니니까 오해가 혹시 없었으면 좋겠다. 네. 네, 저는 방송과 관련이 없습니다. 네, 수험만 했다는 거. 그리고 마더통이라는 회사에서는 수능 한국사 기출 문제 뭐 교재 검수도 했고요. 그 다음에 촬영도 했습니다.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런 것들 외에 그냥 현재 그냥 뭐 대치 이강학원이라는 곳에서 프리미엄관에서 내신 한국사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제가 이 자료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을 그냥 검증된 사람이다라는 거가 끝이고요. 이제부터는 제가 어머님들하고 새로운 이야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어떤 이야기냐면요. 자, 전교 1등 그리 어렵지 않아요 라고 하는데, 자, 이게 어떤 말인지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실제로 중학교 때는요, 전교 1%였습니다. 1등 한 적도 있었고요. 못해봐야 뭐 2, 3등 한해 막 놀고 했었습니다. 근데 저에게 엄청난 큰 충격을 준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고등학교 올라가서는요, 저 반에서 몇 등 했을까요? 반에서 첫 번째 성적이요, 반에서 40명 있었는데 15등 합니다. 그리고요, 시간이 지나서 모의고사를 봅니다. 모의고사를 봤더니만 전부 다 4등급, 5등급이 깔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엇이 문제인지 솔직히 저는 몰랐단 말이에요. 몰랐어. 그래서 중학교 때는 항상 저는요, 시험 전날에 보고요, 책도 많이 봅니다. 교재도 많이 보고 막 쓰면서 다 외웠어요. 외우니까 어머, 성적이 왜 이리 잘 나오지? 뭐 이 정도였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가니까 아무리 시간을 투자해서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그래서 제가 실제로 기숙학원이라는 곳에 너무 힘들게 2년 동안 하루에 14시간씩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성적을 그때 수능 성적으로 올려와서 대학교를 가게 되는데요. 지나고 나면서 제가 2년 동안 깨달은 것이 하나 있는데, 중학교 공부랑 고등학교 공부랑 다르다는 거 어머님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도대체 무엇이 다른지 그게 몰랐는데 2년 지나고 제가 계속 교육업계에 있다 보니까 한 가지 사실이 나오더라고요. 그 사실이 뭐냐면요, 우리 질문하는 사례부터 한번 보자고요. 어떤 거냐면요, 초등학생들은요, 질문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선생님, 저 이거 모르겠어요. 뭘 모르는데? 다 몰라요. 해맑습니다. 맞아, 해맑아요. 근데 중학교 되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변해요. 어떻게 변하냐면요, 선생님, 저 이번 문제 모르겠어요. 문제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고등학교가 되면요, 질문하는 것도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냐면요, 선생님, 제가 수학 예를 들어볼게요. 이 문제를 푸는데 이 공식 썼어요. 근데 답이 안 나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죠? 좀 더 디테일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등학교 공부에서 궁극적으로 말하는 건요, 바로 인과관계였던 거예요. 인과관계. 아마 오늘 어머님들 국어, 영어, 수학 다 들으실 거잖아요. 그때 아마 비유 한번 해볼까요? 제가 아마 안 봐도 비디오인데, 국어는요, 지문 보고 난 뒤에 이게 왜 답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찍는다, 생각해봐야 된다, 이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수학 같은 경우에도 접근할 때 이 질문을 봤을 때 어떠한 공식을, 왜 이 공식을 써야지, 왜라는 질문 첫 번째입니다. 영어도 궁극적으로 이거예요. 질문 딱 보여주면서 이 질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 그래서 왜 이게 답이냐, 왜라는 질문이 끊임없이 반복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 게 해봤는데 어떤 거냐면요, 어머님도 어릴 때 그 혹시 들어봤습니까? 저는 이 책을 좀 많이 읽는 편이라서 들어봤는데, 예전에 인문학이라고 하면요, 문사철이라고 해서 문학, 사학, 철학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게 인문학이잖아요. 인문학이 왜 요즘에 붐하냐면요, 이유는 한 가지죠. 인간은 끊임없이 기계와 다르게 생각하는 겁니다. 생각. 그래서 이 생각하는 학문 중에 이제 사학, 역사학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것은 뭐냐, 이 말입니다. 내신 한국사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제가 해왔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이 한국사만큼요, 이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따지는 학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제가 한국사 수업하러 오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이제 공부 방법에 대해서 끌고 가볼 겁니다. 어떻게 끌고 갈 거냐면요, 이 사건이라는데 당시 사람들은 왜 이런 생각을 했는지 끊임없이 생각을 해보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어가 볼 거예요. 이러한 학습 방법이 국어, 영어, 수학에 접목되잖아요. 기하급수 쪽으로 성적이 올라갈 겁니다. 진짜로. 제가 이거 깨닫기 전에는요, 기숙학원에서 하루에 14시간씩 막 맨날 공부했거든요. 와, 성적이 안 올라요. 그러니까 뭐냐, 6월 모평을 봤더니만 3등급 다 뜨는 거예요. 그래서 나 하루에 14시간씩 잠도 안 자고 있는데 나 뭐지 이랬는데,
이 인간관계 생각을 해보는 연습을 해보니까 9월 5평 때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서 저 한 개 빼고 다 맞았습니다. 수능 때도요, 2개 빼고 다 맞아요. 이렇게 순식간에 변하는 겁니다. 근데 봐요. 우리가 왜라는 질문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접목하는지 같이 선생님하고 해보는 시간, 그 시간이 과연 언제 있는가? 이 한국 사람 과목만큼 이제 그걸 잘할 수 있는 과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어머님들 이거 궁금했을 것 같은데 이거요. 전교 1등 그리 어렵지 않다고 하는데 제가 대치동에 다니면서 전교 1등 실제로 만나봤고요. 그 다음에 어머님들한테 물어봤거든요. 어떻게 하면 전교 1등 하느냐라고 했는데 이거 일단 표면적인 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한 과목당 10회독을 한답니다. 10회독. 그러니까 중간고사를 보든 기말고사를 보든 한 과목을 10번 이상 돌리고 간대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와 소름 돋아버리는 거예요. 그 누가 10번 돌릴 거라고 생각했는가 못했단 말이에요. 그냥 단순히 열심히 해야지라고 하는데 10번 돌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플래너라는 걸 쓰는데 우리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플래너를 막 체계적으로 막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런 거 보면서 와 역시 1등 할 만하네 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덧붙이는 것은요, 그들은 아마 왜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하는 학습 방법이 아마 머릿속에 몸속에 체화가 돼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 한국사라는 과목 단순히 저도 그냥 짧게 이거 중요해 나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다른 강사들과 다르게 이러한 방법으로 접근을 해서 한번 끌고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단 한 번도 이루지 못한 고등학교 때 전교 1등 어머님, 아드님, 따님들 한번 찍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공부 방법을 진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냥 제가 느꼈을 때는 그랬습니다. 국어쌤, 영어쌤, 이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은요, 항상 공부를 잘했겠죠. 잘했으니까, 뭐, 당연히 한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해서 학생들이 뭘 모르는지 모르는데, 저는 실제로 잘해보기도 하고요. 바닥도 찍어보고요. 다시 올려도 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험 하면서 학생들하고 끊임없이 이제 소통을 하면서 자신감 한번 심어주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국어, 영어, 수학 한 가지를 말한다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왜라는 질문을 자꾸 던질 겁니다. 왜라는 질문. 그 왜라는 질문 저와 함께 한국사를 통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단 1점도 놓치지 않는 강좌 특징이라고 해서 준비했는데 이게 뭐냐. 무엇이 출제되는가 전지적 제시점 준창입니다. 준창. 이게 뭐냐면요. 제가 약 8년간 수석연구원이었습니다. 제가 좀 젊은 편인데 당시에 저랑 같이 근무했던 스카이의 사학대학원생들 많았습니다. 그들을 다 밀어버리고 제가 1등 연구원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마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부터가 달랐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더라도 무엇이 나오는지 정확하게 찍어서 보여드릴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해하기 쉬운 스토리텔링인데 이 한국사 보면은 막 단어 어려워요. 딱딱합니다. 이거 오늘날 단어로 다 바꿔드릴 거예요. 예를 들면요, 제일 그 기억에 남는 게 이 화랑도라는 게 있는데 화랑이라는 것은요, 당시에 꽃미남들을 선발하거든요. 그걸 갖다가 저는 오늘날 뭘로 비유하냐면은 아이돌에 비유합니다. BTS 있잖아요. 그러면 애들 바로 이해해버려요. 알겠죠? 그래서 아, 화랑은 아이돌이구나. BTS의 팬클럽은요, 아미랍니다. 알겠죠? 저도 TV를 안 보는데 검색해봤어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비유해가지고 머릿속에 남겨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체계적인 판서인데 제가 나중에 그 온라인 이투스에 보면요, 판서 하나는요, 진짜 깔끔하게 잘하거든요. 판서만 잘하는 것이 아니고 실력이 제일 좋습니다. 네. 근데 판서는 잘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센스 있는 암기법인데 어떻게든지 간에 문제 맞출 수 있게 기억의 순서 나열해드리겠습니다. 이 요거 있잖아요. 이거 명일요거죠. 명일요거 문제 보면요, 이 순서 나열하는 문제를 까다롭게 되는데 이 순서 독특한 암기법으로 문제 맞출 수 있게 다 준비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방구석 여포라 해서 방금 구석구석 공부한 것 중에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이게 핵심인데 저는 자부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 실제로 강사 중에 8종 교과서 다 분석했다? 없을 거라고 자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족보닷컴 해가지고 제가 8년간 이 지역마다 문제를 싹 다 모으면 몇 문제인지 아세요? 약 38만 문제 정도 될 겁니다. 근데 저는 그거를 돈 받고 항상 직업이 그거였으니까 그 데이터 어디 갔겠어요? 저한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저는 수업하는 게 다른데 이 강동구에서만 특화되게 퍼센티지가 어떻게 되냐면요, 단원마다
주제마다 해가지고 그래프로 싹 다 나옵니다. 그래서 1순위, 2순위, 3순위 해가지고 싹 다 뽑아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 정리해서 아마 현장 수강생들한테 나눠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교재 구성은요, 제가 교재 집필이 약 10년 됩니다. 그리고 제가 모시던 분이 아마 그 수능이나 내신에서 항상 베스트셀러를 찍었었는데 그 교재 제 작품입니다. 예, 근데 거기에서 더 업그레이드 돼서 제가 새롭게 준비했습니다. 뭐냐, 전교 1등 전학생 노트라고 해서 전교 1등이라면은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라고 해서 교과서에는 없지만 학교 선생님이 나눠주는 자료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탄탄하게 가져간다면요, 내신을 넘어서 훗날 수능 한국사 공부하게 됩니다. 이 교재 가지고 있으면서 훑어보잖아요. 그러면 충분할 겁니다. 충분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과외쌤 자료라고 해서 지금까지 나왔던 족보닷컴 문제부터 교과서 8종에 있는 거 싹 다 수록해놨습니다. 단 여기 없는 거 하나 있을 수 있어요. 뭐냐, 교과서에 보면요, 저작권 때문에 중국의 저작권이 있으면요 못 넣습니다. 그거는 교과서를 가지고 오면요 제가 충분히 이 자료는 어떻게 파생된다 한 명 한 명 꼼꼼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전교 1등도 확인하는 문제인데 학교 시험 문제 보면요 주관식 문제 분명히 나오거든요. 이거는요 지금까지 나왔던 데이터베이스에서 1순위, 2순위, 3순위만 집어넣고요. 나머지 것들은요 수업 한번 들으면 머릿속에 다 남을 겁니다. 네. 그래서 구성했고요. 그 다음에 전교 1등이 다니는 학원 문제라고 해서 실제 유사한 학교 시험 문제와 유사한 겁니다. 제가 자꾸 전교 1등이라는 것은 뭐냐, 아마 어머님들의 아드님 따님도 맨날 보면서 이제 전교 1등이 되는 이미지 트레이닝 할 겁니다. 네, 됐고요. 네. 자, 그 다음에 끝나야 되니까 학원 문제까지 이렇게 될 겁니다. 됐죠? 그래서 수업 진행 계획은요 다음과 같아요. 자, 6회씩 2시간 30분씩 이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1회는 직전 부강으로 구성됩니다.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볼 것은 프리미엄 복습 자료인데 이거는요 실제로 대치동에서만 주는 건데 여기 강동구에서 특화되게 학교마다 바꿔서 드리겠습니다. 바꿔서 프리미엄 복습관 복습 자료 드릴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시험 시작 전후 20분씩 현장 질의응답 무조건 무엇이든지 물어보시면 됩니다. 제가 항상 학원에 상주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생각의 차이 수강생 한정에서는 시험 전날 제 개인 카카오톡 아이디 까겠습니다. 그래서 12시까지 Q&A 모르는 거 있으면 즉각 해결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아마 다음번에 어머니, 아드님, 따님 저에게 맡겨주시면 제가 틀림없이 내신 한국사 뿐만 아니라 다른 고등학교 공부 전체 만점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틀림없는 한국사 김창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머니. 저는 통합사회 맡고 있는 차현호 강사입니다. 네. 아니, 추우시지 않으세요? 일단 저는 생각의 차이에서 이렇게 과목 맡고 있고요. 그 밖에 현재 전부 다 출강하고 있는 학원들입니다. 그래서 뭐 대치 S1, 그다음에 목동, 그다음에 뭐 재수 학원도 지금 수업 받고 있는 강사고요. 그다음에 주로 이제 윤리, 통합사회, 내신은 통합사회, 그다음에 뭐 지리 영역까지 가르치고 있는 강사입니다. 네. 일단 통합사회라는 과목에 대해서 이제 다들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를 많이 여쭤보시니까 통합사회라는 게 말 그대로 통합이죠. 그러니까 사탐에서 고2, 고3에서 사회탐구 과목을 선택하게 되면 이제 뭐 크게 지리, 그다음에 일반사회라고 해서 뭐 정치와 법, 사회문화, 경제, 그다음에 윤리에서 뭐 윤리와 사상, 그다음에 생활과 윤리,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다 같이 들어가 있는 과목이고요. 단원별로 크게 한 2파트 정도가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단원별로. 그다음에 단위수 같은 경우에도 뭐 당연히 문이과 구분 없이 다 들어야 되고 국영수랑 똑같이 거의 8단위가 들어가는 내신에서 고1에서는 상당히 좀 비중이 높은 과목입니다. 그래서 내신 관리할 때 있어서 당연히 필수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마 이제 문과를 선택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제 자기가 고2나 고3 때 탐구 과목을 뭘 선택할지가 가이드가 될 수 있는 또 과목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성향이 지리에 맞는지 윤리 계열이 맞는지 역사 계열이 맞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과목이죠. 일단 당장 자체는 내신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과목이고요. 이 단원 구성을 한번 보시면 보통 제가 아까 명일요구 기출을 보고 왔는데 이 명일요구가 작년에 1학기 중간고사가 대단원 1단원부터 4단원까지 들어갔었습니다.
총 9단원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여기까지 들어갔고요. 제가 여기서 이제 핵심 파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뭐냐면 이 각 대단원에서 어떤 부분이 좀 어렵게 출제가 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제가 넣어 놓은 겁니다. 학교 선생님이 통합사회를 가르치는 선생님은 없거든요. 그것만 수업하는 선생님은 없습니다. 대부분 학교 선생님들이 고2나 고3에서 지리 영역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통합사회를 맡을 수도 있고요. 윤리 영역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통합사회를 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선생님이 어떤 과목을 전공하냐에 따라서 이 단원별로 변별력을 가릴 수 있는 문항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난이도는 되게 쉽습니다. 평이한데 아무래도 1등급을 가려야 되다 보니까 한 두세 문항 정도를 거의 고3 수준의 평가원 문제들 아니면 뭐 연계교재에 있는 문제들, 뭐 수특수환에 있는 문제들을 출제해서 좀 난이도를 높이는 경향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대단원 1단원 같은 경우에는 요 행복의 의미와 기준이라고 해서 여기가 이제 윤리 영역에서 윤리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들어오신다면 그 고대부터 해서 막 근대까지 다양한 이 행복에 대해서 다 정리해주고 아마 그런 것들을 가리는 문제가 나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자연환경과 인간이란 부분이 사실 좀 제일 어렵게 나오는 부분인데 이 자연환경과 인간생활이란 부분이 이제 세계지리 영역입니다. 그래서 고1에서는 안 다루는 뭐 케펜의 기후그래프 이런 것들을 설명해서 학생들에게 그 문항을 또 낼 수도 있는 과목이고요. 그리고 대단원 3단원은 한국지리 영역인데 좀 평이하게 출제가 되는 편이고 아까 이제 명일요구가 요 인권보장과 헌법이라는 부분이 이제 주로 많이 나왔었습니다. 작년에는. 그럼 아마도 작년에는 일반 사회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통합사회를 수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인권보장과 헌법이라는 부분은 이제 정치와 법이라는 영역인데 외울 양이 좀 많은 과목입니다. 그래서 개념 정리가 좀 필요한 과목이죠. 그래서 한번 기출문제 예시를 좀 들어드리면 뭐 물론 여기는 배제고는 아니지만 또 올해는 어떤 선생님이 통합사회를 맡을지를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일반사회 가르치던 선생님들이 들어왔다면 또 올해는 뭐 윤리 계열이 들어올 수도 있고 또는 지리 계열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배제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리 선생님이 들어오다 보니까 요 지리 문제들이 좀 더 집중적으로 고3 수준의 문제들이 나왔던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뭐 선사고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윤리 선생님들이 들어와서 요 윤리 문제들이 좀 고난이도로 출제가 되는 거고요. 제가 아까 이 명일요원을 미처 못 넣었는데 명일요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로 정치와 법 영역 그 대단원 4단원에서 좀 고난이도의 문제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뭐 저를 통해서 배워도 되고 아니면 따로 이제 혼자서 준비할 수도 있겠지만 학부모님들께서 학생들한테 꼭 유념하셔야 될 게 학교를 갔을 때 자기 통합사회 선생님이 고2, 고3에서 어떤 과목을 가르치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지리 선생님이 가르친다면 그 지리 파트가 되게 어렵게 나오겠죠. 그럼 나머지 부분들은 사실 한끝이나 뭐 올리드 같은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만으로도 충분히 커버가 되고요. 그런데 이제 그 심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정리가 좀 필요한 거죠.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걸 잘 복습해야 되고 아니면 학원을 선택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준비를 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내신 대비를 2시간짜리 5회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시간짜리 5회를 해서 학교별로 이제 프린텀을 만들어서 수업을 진행할 거고요. 그다음에 과제 같은 경우에는 과제라든가 수업 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즘에 많이 쓰는 분들이 계시던데 구글 클래스라고 해서 제가 이제 반을 제가 설정해서 그 반으로 어머니들과 학생들을 넣으면 이제 거기서 제가 과제가 뭐가 나왔고 어떤 부분을 진도 나왔고 이런 것들을 제가 또 어머니들한테 알려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관리가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고1 학생들 이제 막 중3에서 고1 되다 보니까 개념 정리를 잘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필기 같은 것들. 그래서 이제 수업 끝날 때마다 전 아니고 제 조교들이 쓰는 손글씨 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수업을 조교들이 듣고 그걸 자기들이 손글씨 노트를 써서 만든 파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파일들을 학생들한테 줄 거고 또 복습할 수 있게 계속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수업 진행할 거니까 한번 좀 고민해 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만약 학원으로 좀 여쭤보시면 제가 학원 통해서 응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가르치는 거에 있어서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저는 지금 뭐 강사만은 10년 이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이상 하고 있고 지금 현재도 이 코로나라는 시대 안에서 어쨌든 학원들을 되게 많이 출강하고 있고 제가 강동에 있는 학원은 이제 현재 수요일과 토요일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요일, 토요일 경으로 내신 수업 진행할 거고. 그래서 뭐 여쭤보실 거 있으시면 학원 통해서 많이 여쭤봐 주셨으면 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까지만 마무리하고 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실장님, 차연이 끝나셨는데 지금 이러면 노영태 선생님이 끝나셔야 되거든요. 제가 또 시간을 못 맞춰요. 네, 좀 걸릴 것 같아요. 좀 들어가서 뭐라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제가 들어가서 뭐 궁금한 거 여쭤보라고 할까요? 질문이 뭐 그러셔도 되고요. 네. 시간이 많이 못 걸려가지고. 제가 조금 일찍 끝내서 뒤에 선생님들이 이게 대기를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한테 여쭤보시면 됩니다. 예, 네, 지금 선생님이 질문 한두 개 네. 받아주실 거예요. 예, 여쭤보시면 되고. 요거. 네. 아, 네. 그리고 이제 뭐 그런 그 외에도 이제 지금 윈터스쿨 제가 가보니까 이제 고1 학생들도 그런 걸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이제 문과 갈 건데 사탁음 선택하고 뭐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애들이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거 궁금한 거 있으시면 예, 저한테 여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너무 시간은 그러면 안 정해지신 건가요? 토요일만? 일단 예, 수요일 토요일 시간 수요일 토요일이고 시간은 한번 학원이랑 제가 좀 더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다른 요일 그러니까 수토요일 나오는 건 무조건 확정인데 예, 시간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내신 대비로만 가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평소 근데 사실 통합사회 내신 과목은 내신 대비만 하셔도 됩니다. 사회계열은. 그러니까 뭐 굳이 쭉 하는 것보다 한 내신 시간 딱 그 기간에 한 5회 정도에서 마무리. 예. 그렇게 하고 이제 중간에 좀 쉬고 또 기말 때 하는 게 더 낫고요. 내신은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네네네네. 달라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족보닷컴을 통해서 경향은 확인할 수 있는데 당장 올해 어떻게 나올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건 있겠죠. 그러니까 뭐 그 정도만 안다면 선생님이 뭐 지리를 가르친다라고 한다면 어떤 파트가 어렵게 나올지 또 어떻게 문제가 나올지 어려운 문항이 뭐가 나올지는 저는 그래도 알 수는 있겠죠. 근데 만약에 어머니들께서 해보신다고 하시면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선생님이 지리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내려왔어요. 그러면 그 한국 지리, 세계 지리가 좀 어렵게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그 세계 지리에 그 고3 수능 특강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능 특강 문제를 좀 풀려보게 하는 게 그 파트에서, 그 파트에서. 그래서 이런 게 참 뭐 여쭤보실 게 궁금한 게 많으시면 아니면 제가 그 카페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이버 카페에서 뭐 차윤호 쌤 사회탐구라고 하면 제 카페가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만약에 저한테 질문할 게 있으시면 왜냐면 세계지리가 범위가 이렇게 돼 있는데 고1에서 다룰 거는 어디를 봐야 되냐라고 많이 궁금하실 거니까 그렇게 만약에 여쭤보신다면 제가 답글로 어디 부분을 좀 풀리게 하셔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러니까 교과과정 이상의 것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예를 들어서 이 선사고 같은 경우에 뭐 여기는 이 학교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행복과 관련된 파트인데 사실 저 사람이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중세 신학가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고1에서 다루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니까 이제 선생님이 설명을 했겠죠. 행복과에 대해서 사상가들이 좀 더 있다라고 설명을 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저런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제가 뭐 지리 세계지리가 좀 어렵게 나올 수 있다는 게 뭐 이 학교 그러니까 배재고 같은 경우에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지리 선생님이 들어오면 사실 고1에서는 쾌펜의 기후에 대해서 배우지는 않습니다. 그냥 기껏 해봤자 전체 지도에서 뭐 열대가 어디에 있고 온대가 어디 있고 냉대가 어디 있고 이 정도만 배우거든요. 그리고 이제 생활 양식 정도 비교하는 문제인데 아마 이 선생님이 이 그래프 자체가 고2, 고3들이 다루는 그래프입니다. 그러니까 고1에서 따로 다루진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한 끝 이런 시중 문제에서 맨 페이지 매 단어 맨 끝에 보면 좀 고난이도 문항만 한 4개씩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한두 문제 나올까 하는 것들입니다. 저런 게 나온다는 거죠. 저런 게. 그러니까 봐야 돼. 저도 이게 뭐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되는 거고,
제가 S1 같은, 그러니까 대치 S1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합 내신을 합니다. 연합 내신을 해서 뭐 학교 한 3개 정도를 묶어서 같이 이제 왜냐면 1학기 중간고사는 사실 범위가 좀 비슷하거든요. 비슷하고 이제 그럼 제가 뭐 연합 수업을 한다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배제고랑 명일영어랑 같이 한다라고 하면 이제 배제고의 어려운 부분들은 따로 설명해 주면 되고 제가 명일영어 학생들은 또 다른 부분에 대한 문제를 풀게 하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연합 강의를 하고 있죠. 저는 한 많으면 5회, 적으면 4회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많으면 5회, 적으면 4회. 그래서 2시간짜리로 아마 하지 싶습니다. 근데 그리고 사실 저도 좋지만 한국사도 많이 좀 신경 써 주셔야 되고요. 한국사 같은 경우에도 한국사는 그렇게 단위수가 많지는 않은데 이제 어쨌든 통합사회 한국사가 같이 묶여지니까 그렇게 묶여지는 순간 단위수는 국영수보다 훨씬 더 많아지게 되는 거거든요. 묶여지게 되면. 네. 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아마 수요일 날 시간을 내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러면 이제 뭐 그렇게 크로스가 될 수는 있죠. 뭐 통합사회 2시간 듣고 통합과학 듣고 이렇게 크로스가 될 수도 있고. 네. 근데 아마 조정이 될 겁니다. 조정이 될 겁니다. 예, 조정이 될 겁니다. 그거는 저보다는 아마 조정은 분명히 할 겁니다. 예. 참 너무 한국사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제가 한국사 선생님 불러드려도 되고요. 네. 그러면 내신 전에 이제 하고 싶으면 학원에서 언제부터 시작하나요? 저희가 물어보고 등록하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정을 좀 조율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뭐 제가 다른 학원은 이미 사실 2월 달에 들어가긴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2월 달에 들어가는 반들은 제가 이제 사주 완성이라고 해서 이제 기본 개념 말고 심화 개념만 따로 수업하는 반들이 있고요. 조금 빠른 친구들, 뭐 대치나 목동 쪽에 있는 친구들은 조금 빠르게 시작하는 편이죠. 그래서 한 4회 정도 돌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별 내신 좀 더 들어가는 거고 뭐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근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문과 갔을 때 사회탐구 선택 과목은 일단 고2 때는 무조건 학교 내신만 신경 쓰시면 되고요. 학교 내신만 그냥 신경 쓰면 되면 학교에서 전부 다 지정을 해주거든요. 크게 한 4개 정도 중에서 한 2-3개 골라라고 지정을 해줄 거니까 내신만 신경 쓰시면 보통 그래서 좀 공부를 좀 한다 싶은 학생들은 고2 때 내신 관리를 잘하면 자기가 자신 있는 한 과목은 있을 거거든요. 그럼 그 자신 있는 한 과목을 그대로 가서 고3 때 학교에서 배울 과목 한 개를 선택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병행을 하는 경우들이 일반적으로 1등급 받는 친구들의 방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조합으로 뭐가 좋냐라고 물어보시면 조합상으로는 사실 제일 효율적인 조합은 윤리와 사상과 생활윤리입니다. 이 2개가 많이 겹쳐요. 내용이 되게 많이 겹치고 실제로 양도 그렇게 조합했을 때 제일 적은 과목이고요. 근데 보통 문과생들이 많이 하는 과목은 생활과 윤리, 사회문화라는 과목이고 근데 이제 이 2개를 많이 하는 이유는 이 2개가 쉽습니다. 다른 과목들에 비해서 사회문화, 생활윤리가 좀 쉬운 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하는 편이고 자기 성향이 막 사고를 확장하는 것보다 그냥 단순히 암기하는 게 좋다. 암기한 대로 받겠다라고 하면 이제 그게 지리나 역사 계열 과목을 해야 되는 거죠. 지리나 역사 계열 과목들. 실제로 제가 재수학원에 있으면 과탐을 선택했다가 이제 사탐을 선택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 친구들 성향은 보통 지리를 많이 하는 편이죠. 예. 네, 안녕하십니까. 노영태입니다. 아이고, 오늘 저기 통합과학 부분 설명드리려고 나왔는데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뭐 솔직히 뭐 말주변이 그렇게 많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서 좀 지루하게 드리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최선을 다해서 좀 짤막하게 그리고 간결하게 설명드리고 지금 제가 수업 어떻게 진행하는지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계속 앉아서 듣는 것도 이거 교육이잖아요. 그리고 진짜 그 말씀 안 드렸네요. 고등학교 1학년 학부모 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내년에는 제가 쫓아갑니다. 저희 첫 큰 놈이 중3입니다. 요즘에 이 큰 놈이 요즘에는 예전에는 제가 채민아 그러면 부르면 네 아빠 그러던 녀석이 요즘에 왜? 거기다가 지난번에 한번 사고 제대로 쳤어요. 집에서 학교에서 뭔가 줬는데
그걸 내야 되는 건데 안 냈다고 학교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와이프한테. 그 와이프가 난리가 났어요. 내야 되는 건데 주지도 않았다고. 없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다른 학부모한테 전화해가지고 사진 찍어서 보낸 거 제가 워드로 작성해갖고 그 작성해서 보냈어요. 요즘에 남자들 왜 그러죠? 사고를 이렇게 많이 치죠, 진짜. 그런 거에 비하면 어머님들은 조금 편하셔서 괜찮을 것 같은데요. 여학생들은 좀 낫지 않나요? 전 남자 녀석들만 셋이라서. 저희 와이프 요즘에 죽어납니다. 셋째는 뛰지, 첫째, 둘째는 말 더럽게 안 듣지. 제가 요즘에 군기반장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선은 그러다 보니까 저도 학부모의 입장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저도 결혼하고 이제 아이들 낳으면서 많은 부분이 바뀌었거든요. 전에 같으면 이것도 못해? 왜 안 하는 건데? 이렇게 닥달을 했다면 요즘에는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갑니다. 우리 안 하면 같이 남아서 오래 있는 거 알지? 그 다음에 또 하나. 집에 가서 어머님한테 밥 달라고 하고 쳐들어간다, 집에. 이 협박이면 다 통하더라고요. 안 보내준다? 집에 쳐들어간다? 뭐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더라고요. 알아서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저는 벌칙을 주고 있고요. 지금 통합과학이 문제가 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 5가지 특성을 한 번에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 번거로운 거 되게 싫어하고 귀찮은 거 되게 싫어하는 순수 이과형이라 아주 한 번에 끝내버리려고 정리해놨습니다.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특히 여학생들의 가장 아킬레스건 물리, 화학, 생물, 지학인데 이 중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과목은 화학하고 생물입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벌써 고등학교 1학년 참고서들 몇 권 샀을 건데요. 특히 통합과학 같은 건 그 문제 들척거려 보고 야 중학교 때랑 비슷하네. 야 그냥 할 수 있겠다. 어디 그 김치국물을 어디서 마시려고. 실제로 당해봐야 알지. 응용이 들어갑니다. 자료 분석이 들어갑니다. 그래프가 들어갑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여학생들은 고생 작살나게 합니다. 선생님 이거 어떻게 보는 건데요? 진짜 그래프 하나 가지고 저한테 물어보는 친구 있더라고요. 그러면 하나하나 설명해 주면서 너 혹시 수학 시간에 함수 어떻게 했니? 적당히 했어요. 수학적인 기초 분명히 탐구에도 씁니다. 탐구가 제가 지금 거의 20년째 지금 탐구만 수업하고 있는데요. 전공도 이거기 때문에 그냥 하고 있습니다. 매년 어려워져요. 너무 힘들어져요. 왜 힘들어지냐? 언어도 봐줘야 돼요. 이 친구들 혹시 한번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점검 좀 해보세요. 지향하고 지양하고 구별할 수 있나? 제가 자신합니다. 100% 구별 못합니다. 진짜 100% 구별 못합니다. 언어 능력 여학생들도 뚝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 요겁니다. 이놈의 스크롤 세대. 지문으로 안 보고 화면으로 글을 읽다 보니까 문자에 대한 인식 능력이 떨어집니다. 스피드는 저희 세대, 어머님 세대보다 빨라졌습니다. 확실히 빨라졌습니다. 우리의 2배, 3배 나옵니다. 걔네들. 진짜 빠릅니다. 단점. 정확성은 80%대밖에 안 나옵니다. 그것도 집중력 좋은 친구가요. 집중력 나쁜 친구는 무슨 3, 40% 나온 친구도 있어요. 대충 읽고 뭐하냐? 머리로 유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다 안 읽고 그대로 넘어갑니다. 제일 속 터져요. 열심히 가르쳐놨는데 문제 하나 잘못 읽어서 틀렸어요. 근데 통합과학은 한 문제가 한 등급 차이 납니다. 지금 5단계로 나눠진 건 아시죠, 어머님? 5단계 책이긴 한데 전 기준 통합 등급 기준으로 우선은 설명드릴게요. 왜냐하면 어차피 성적 나누는 건 5단계가 되든 9단계가 되든 어차피 좋은 성적을 맞아야 좋은 값이 나오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조금 힘듭니다. 그리고 중학교 과정하고 비슷하니까 이 친구들 방심 많이 하다가 탁탁 털리죠. 저 신입생 제일 많이 들어온 때가요. 탐구 과목은 제일 많이 들어온 때가 중간고사 끝나고입니다. 1학기 중간고사 끝나고. 선생님
왜 왔니? 그러면 물어보면 100%입니다. 중간고사 못 봐서요. 중학교 때랑 똑같이 저 열심히 했는데 안 되대요. 이런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조금 안타까운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야. 대학교 수학능력시험과 높은 연계성. 원래 통합과학은 지금 과학이 총 8개 과목이 있습니다. 물리, 원, 화학원, 생명과학원, 지구과학원에서 4개 과목이 있고요. 그게 다시 투로 해서 총 8개 과목이 있는데 그 8개 과목 내용이 통합과학에 조금씩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선생 마음에 따라서 담당 선생이 화학 계열이면 화학에서 야 여기 중화반응이 고등학교 2학년 중화반응하고 똑같은데 그거 문제 갖고 올까? 요번에 우리 애들 잘하니까 수능 문제 한번 갖고 와볼까? 난이도 확 올라갑니다. 난이도가 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에 끌어올릴 수도 있습니다. 난이도를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어려운 시험은 수능시험입니다. 수능시험 문제를 그대로 갖다 써도 상관없습니다. 같은 내용이면 전혀 문제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배재고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었냐? 고등학교 3학년 수능 문제 2020년도 수능 문제 20번 문제가 내신에 나왔습니다. 2학기 중간고사예요. 어떻게 하냐면요. 지금 가르치는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선생님 저희 이런 거 나왔었어요. 와서 자랑해서 알고 있습니다. 뭐 저라고 뭐 모든 학교 시험지 다 보는 건 아니잖아요. 와서 자랑해 주니까 저도 아는 거예요. 저 이거 맞췄어요. 근데 화원에서도 똑같은 거 나오네요. 그 친구 2학년이거든요 지금.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힘든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수행평가입니다 여러분. 수행평가는 기본적으로 전체 내신 성적의 약 30% 차지합니다. 근데 그 30%를 예전에는 발표 수업, 보고서 이런 걸로 대체했는데 이 부분이 토의 토론 탐구대회로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이 사람들이 마음대로 한 건 아니고요. 서울시 교육청에서 그렇게 바꾸라고 했기 때문에 바꾼 겁니다. 이렇게 해서 5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대학교 수학 능력하고 너무 같이 간다는 거. 아무거나 갖다 낼 수 있다는 거. 통합과학의 내용 언급만 나왔으면 응용이니까 내도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런 문제까지 다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이 이제 세부적인 부분인데요. 요 옆에 부분은 중등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고등학교 1학년 현행 과정이고요.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원CG를 갖다 낼 수 있는 이유. 얘와 그대로 연계되기 때문입니다. 내용이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통합과학이 어떤 학교 선생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여학교다 보니까 또 하나 특징이 있습니다. 글들을 너무 좋아해요. 공통적으로 여학교는 지문의 길이가 길어집니다. 어머님 저기 꼬맹이 실수 많이 하나 봐요. 이런 지문이 길어지고 그 다음에 중의적인 표현이라는 표현 쓰시죠 어머니? 이게 맞는 거야 틀리는 거야 잘 구별이 안 되게 쓰는 방법이야. 일명 언어의 마술. 애들이 가르쳐준 표현입니다. 언어의 마술에 당했다. 이런 식의 표현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전 영역을 총 4개 단원입니다. 통합과학은. 그 4개 단원이면 시험을 몇 번 보죠? 고등학교? 4번 보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1, 2, 3, 4 이렇게 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단원을 순서대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1, 2, 3, 4단원이 다 독립적입니다. 그러면 그 해에 누가 어떤 마음을 먹었냐에 따라서 시험 범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따로 지금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학교별로 따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통합과학은. 범위가 공통이면 좋겠지만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그 친구들의 경우는 스케줄을 다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3월 달에 뚜껑 열어봐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계획은 뭐냐? 원래 선행 같은 경우는 통합 고등학교 1학년 과정 같은 경우는 제가 12월 말에 개강을 해버립니다. 원래. 그때부터 시작해서 2월 달까지 쉬운 책으로 한 바퀴 쫙 빼버립니다. 그러면서 중간중간 테스트 넣고요. 테스트 불합격하면 집에 못 갑니다. 그 합격할 때까지
그렇게 해서 한 권을 끝낸 다음에 3월 달에는 그 교재를 제가 요즘에는 좀 바빠가지고 만들지 못했는데 하이탑으로 바꿔서 씁니다. 하이탑은 원래는 논술 대비용 교재가 됩니다. 그래서 논술 대비용 교재로 좀 쓰고 있고요. 그거에 이제 시험 대비 교재는 그때 시험 범위에 맞춰서 따로 제작을 하는데 시험 대비 교재 작성할 때 만들 때 쓰는 방법은요. 맨 앞장에 첫 부분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부터 계속 문제입니다. 요 비어 있는 부분은 반만 일부러 비워준 건데 제가 수업할 때 판서로 모두 다 수업한 다음에 교재를 다시 한번 체크해 주면서 하나 부연 설명이 다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같은 내용 두 번 설명하는데 그 판서 내용 부분을 요약해서 이 안에다 넣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공간이 좁으니까 이 녀석들이 뭘 할 수밖에 없을까요?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 안 하면 여기다 못 채웁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다 갖다 잘했어 사인해 준 다음에 이거는 비었네. 요것 좀 다시 더 채워오렴. 이렇게 해서 제가 체크합니다. 이렇게 해주면 본인도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저 같은 경우는 이 친구가 어떤 게 약한지 볼 수 있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최종 단계에서는 달달 볶습니다. 시험지 한 5개 정도 만들어 놓고 이제 쭉 따로 앉아있고 한 칸씩 다 떨어뜨려 앉아요. 그런 다음에 한 명씩 끝난 사람부터 와서 저한테 채점 받습니다. 채점 받고 많이 틀렸으면 너무 많이 틀렸는데 너무 쉬운 거 틀렸다 그러면 다시 가서 생각해보고 고쳐서 와라. 다음 사람. 이렇게 해서 지금 한 명씩 다 봐주고 있는데 요 볼펜이요. 일주일이면 그냥 없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또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이렇게 스타일 바뀐 게 저도 이제 아빠가 되면서 한 명씩 좀 더 신경 쓴다고 이렇게 스타일을 바꾼 건데 전에는 판서 수업밖에 안 했어요. 판서에 대놓고 이것도 못해? 그렇게 하고 다 끝내버렸는데 제가 아빠가 되고 나니까 우리 꼬맹이도 그런 일 당하면 안 되지.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파여 있습니다. 지금 하도 많이 써서. 예, 이렇게 수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현재 뭐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요 부분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과학 선생인데 이상하게 국어 지문 갖고 왔네요. 이거 수능에 실제로 나왔던 지문입니다. 비문학 지문이라고 부르는데요. 문학하고 관계없는 과학 지문 또는 사회 지문이 들어옵니다. 이 지문이 너무 요즘에 어려워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과 친구들은 옛날에는 비문학 지문이 나오면 과학이 나오면 아싸 우리 배운 거다. 문제 답 찾는데 30초면 됐습니다. 요즘에는 문과 애들이 그럼 불리하잖아요. 우리만 왜 불리해야 돼요? 항의가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어떤 일을 했느냐. 대학교 2학년, 3학년 때 보던 전공 서적의 내용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과 애들도 이제는 열심히 읽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과학하고 국어가 같이 연결돼요. 특히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언어 능력과 분석 능력이 주를 이루게 됩니다. 이 분석 능력, 거기에 기본 개념 약 30%. 30% 너무 작게 잡았네. 한 40% 잡아야 되나? 그 정도 잡아야 될 건데 이런 기본 개념과 내용이 분석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통합과학을 처음에 딱 시작해서 끝났다라는 게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항상 다 해놓고도 어딘가 불안한 것 같은데 저 지금 벌써 수업한 지 한 20년 됐는데 아직도 매년이 새롭습니다. 그리고 매해 지날 때마다 머리가 더 아파져요. 애들 수준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올해는 더 심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왜? 코로나 때문에 3학년 동안 학교에 간 적이 없어서요. 중3 과정이 고등학교 통합 과정에 약 60% 정도까지 연계됩니다. 그래서 올해가 위기가 될 겁니다. 근데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옆에서 누구 하나가 잘만 케어해 준다면 당연히 우리 꼬맹이들 점수는 좋아지겠죠. 그런 선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루하지 않으셨나 모르겠네요. 그 말주변 너무 없는 사람이라. 우선은 명일요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술형 그리고 단위까지 꼼꼼하게 써야 되는 상황이고요. 꼼꼼함이 없으면 절대로 산업적 못합니다. 요거는
독한 아이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꼼꼼하게 하나하나 잘 챙겨야 되는 상황이고요. 단위까지도 쓸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거는 물리 쪽에서 적용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모식도가 좀 복잡합니다. 지문 되게 길고요. 이게 고등학교 지금 여고의 기본적인 특성이고요. 명일여고 걸 분석한 제 결과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선생 들어갔는지 모릅니다. 어머님들. 그것 때문에 지금 문제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우선은 설명드리는 건 좀 순서 좀 바꿔가면 설명드렸는데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시간 오버됐네요. 다른 사람들도 기다리시니까 어머님들도 저희 열심히 준비해서 지금 발표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각의 차이 수학 강사 김아란입니다. 명일여고에서 어떻게 내신을 승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사항은 크게 3가지인데요. 고등학교 내신 대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또 두 번째, 명일여고의 출제 경향은 어떠한가? 다음 3번째, 출제 경향에 따른 해법은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등수학은 중학수학과 차원이 다릅니다. 이제 중학교 수학의 경우에는 이제 원점수 100 나오는 경우는 조금은 허다한 일이죠. 조금만 자기가 실수를 줄이거나 혹은 기본서를 한번 보고 유형서를 몇 번 봤다. 그리고 교과서 프린트, 교과서를 열심히 봤다라고 하면 90점대는 무난히 넘기는 것을 알 수가 있으십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원점수보다는 등급이 학생들의 중상위권 또는 중위권, 하위권을 결정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대입이 결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더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대입이 결정된다는 부분에서 학생들이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 써서 좀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수학 같은 경우에 대입이 결정됩니다. 여기 20, 40, 40은 사실 요거는 학생부 성적을 제가 적어 놓은 거고요. 고1, 여기 고2, 고3에 있어서의 학생부 반영 비율입니다. 사실 생각보다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2학년과 3학년 때 내신에 대부분이 들어가게 되고, 그다음에 고1 같은 경우에는 공통학습으로 이제 20%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게 되는데 20% 정도 밖에라고는 하지만 결국에는 고1 내신이 고1 부분이 이제 고2, 3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고1 부분에 대한 기본기와 바탕이 잘 갖춰져야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수학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수학은 단계적 학습입니다. 이전 개념을 모르면 다음 개념으로 넘어가기가 매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배웠던 개념들을 꼼꼼히 살펴놨어야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도 이거 고1 때 배웠던 내용이지, 이거 고1 때 했던 부분이니까 이렇게 적용하면 되겠다. 이거는 이렇게 바탕으로 이렇게 내가 응용해서 풀면 되겠다가 갖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보시면 이제 수학 같은 경우에는 과목이 많고 이제 심화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과목에 비해서 수학은 과목이 매우 많습니다. 일단 첫째로 이제 고1 같은 경우에는 공통수학으로 수상이랑 수하가 이제 같이 진행이 되는데 보통 1학기 때 수상, 2학기 때 수하가 진행이 됩니다. 고2로 넘어가면서 수원, 수2, 고2 부분에 수원과 수2를 공부하게 되고 혹은 빠른 학교는 이 부분에 대한 기하나 이러한 진로 선택 부분을 땡겨서 보기도 하고 3학년 때 확통과 미적분 위주로 보게 됩니다. 특히 이제는 이제 기하 부분 자체가 진로 선택 과목으로 빠졌기 때문에 이 평가가 성취도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성취도 기준으로 A, B, C로 나누게 됩니다. 하지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전체적인 석차나 원점수 이 부분 다 들어가기 때문에 성적이 모두 표시된다고 보시면 되고, 일단 대표적으로 성취도에 대한 평가가 이러한 식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대학별로 기하 보는 부분에 되어 있어서 보는 방법과 비율도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대입과 관련된 입시 내용이니까 학부모님들께서 이제 점점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이러한 어떤 자기가 진로 선택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성향에 맞게 조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제 고등수학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뭐 개념을 풀고 바로 유형으로 넘어가서 풀면 잘 풀린다, 이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수학을 볼 때 입체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하나를 생각해도 다방면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관점을 달리해서 보아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응용력을 키우는 것이 이제 고등 수학에 있어서의 다른 점이고요. 이런 부분은 수능에서 사실 특히 많이 발현이 되지만, 저는 고1 내신이나 혹은 고2, 3 내신, 당연히 수능과 연계되니까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제외하고 고1에서도 응용 추론 부분은 많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연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이제 학생들이 다 같이 뭐 원하는 목표가 상위권 대학이기 때문에 대학을 잘 가기 위해서 학생들이 더욱 열심히 공부합니다. 특히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는데 수시나 이제 정시 생각해보면 학생들이 이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모든 다방면에서 수시든 정시든 다 대비해서 잘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들 열심히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수능과는 달리 우리 내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명일여자고등학교만의 특징을 파악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학년당 1학년당 학생 수를 준비해 왔습니다. 1학년당 학생 수는 180명입니다. 180명이라는 숫자에서 우리가 1등급을 받으려면 제가 봤을 때는 최소 전교 7등 이내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과목별 등수를 꼭 확인하고 자기가 성적이 나왔을 때의 위치를 좀 파악을 해서 앞으로의 방향 설정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고, 혹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자신의 목표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다지는 기회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꼭 우리 학년당 학생 수, 그러니까 몇 등, 전교 몇 등을 할 수 있는지 과목별 그 부분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일여고 같은 경우에는 창체 동아리 활동이 매우 활발하고, 또 수학 과목 대상으로 창의융합 프로젝트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2015 개정에서 교육부가 가장 강조하는 부분은 창의융합 인재를 육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수시 학생부에서는 과목별 세부 내역 특기사항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학생들이 학교에서 실시하는 모든 행사에 대해서 소홀히 하면 평가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물론 지금은 수학 강사를 하고 있지만 이전에 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을 때는 이제 제가 나이스에 입력을 또 하고 수행평가도 기록도 해보고 학생들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평가를 해봤는데, 선생님들이 보통 이제 이러한 수행평가 같은 경우에는 그 결과물을 걷어요. 이제 걷어서 직접 보고, 정말 보고 학생들의 상태를 보면서 컴퓨터에 기입을 합니다. 근데 이때 제가 생각한 것은, 처음에는 이제 선생님들, 저도 이제 업무량이 많고 하도 잡무가 많으니까 그냥 애들 거 보고 이거 입력하고 기본적인 평가 목록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적으면 되겠거니 했는데, 그래서 학생들마다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가 보여요. 보시면, 그러니까 그때 과제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이름을 수학적인 기호나 수학적인 활동을 통해서 표현하기라는 거였는데, 보통 종이를 주면 학생들이 대충 해오는 친구들도 있고 열심히 해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 과제물을 보면서 저는 기입을 합니다. 할 때는 진짜 너무 열심히 하고 기특하고 색깔도 열심히 칠하고 뭐도 하고 노력이라도 한 친구들에게 한 두세 줄이라도 더 써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꼭 당연히 우리 고1 수학에 대해서, 그 수학 교과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교과 외적인 부분도 꼭 열심히 참여하라고 항상 당부를 합니다. 모든 것들이 사실 평가가 되는 요소입니다.
자, 명일여자고등학교 1학년 수학평가 계획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학년은 지필평가가 80점 정도 차지하고 수행평가는 20점 정도 차지합니다. 이때 여기서 선논수령 부분이 16점 정도 차지하고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선논수령 비율에 대해서는 약 35%에서 40% 차지하는 것을 보실 수 있고, 이 자료는 학교에서 명일여고에서 명시된 사항이니까 믿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수학 과목 이수 단위는 4시간으로 정해져 있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명일여고 내신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일여고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 기출이나 다소 창의력이나 이런 심화 문제 같은 경향이 있는 수능 수학과의 연관성은 다소 떨어집니다. 하지만 이제 교과서, 학교 프린트나 이제 시중 문제집에 있는 문제들을 많이 풀면 풀수록 고득점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출제 경향은 계산 문제를 복잡하게 하여 시간 부족을 유도한다입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 같은 경우는 앞부분에 많이 배치가 되는데 명일여고는 그마저도 약간의 응용을 넣어서 도형을 통해 계산을 요구한다든지 이러한 약간 계산 문제를 좀 길게 내는 경향이 있고요. 또 학생들이 조금 당황할 수 있도록 문제 길이의 양을 좀 길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호흡수가 긴 문항에 대해서 적응할 수 있는 연습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는 시중 교재 중 중상 난이도 문제는 기본적으로 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센에서의 상 부분에 해당되는 문제와 혹은 1등급 유형서 C스텝 정도의 문제들은 충분히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사실 명일여고 같은 경우에는 보통 고등학교 수학이 22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 명일여고의 경우에는 19문제 정도까지밖에 출제가 안 돼요. 그 부분은 바로 이 호흡수가 긴 문항 때문에 선생님들이 나름 신경 써서 난이도를 조절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수학 같은 경우에는 보통 50분으로 시험을 보기 때문에 한 문제당 한 22문제, 그러니까 22문제 정도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약 2분 40초 내에 풀어내야 합니다. 근데 이제 계산 문제에서 2분 40초를 다 잡고 있으면 뒤에 어려운 문항들을 풀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빠르고 정확하게 좀 시간을 단축해서 푸는 풀이 연습을 좀 해야 합니다. 어느 시험이든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일여자고등학교의 2020학년도 중간 수학 시험을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호흡수가 긴 문항을 이제 마지막에 배치해서 또 학생들의 긴장감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을 주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한 문항 자체를 난이도 상, 사실 실제적으로도 난이도가 가장 높고요. 나머지 부분 중하 부분에 대한 난이도는 비율은 70% 정도 차지하게 되는데 교과서와 교과 학습만으로도 어느 정도 70점 이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0점 이상 같은 경우에는 약 2등급에서 3등급까지 바라볼 수는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한 3등급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명일여고의 경우에는 이제 극강 난이도 문제가 출제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교과 대비와 내신 문제, 내신 대비 문제지만 꼼꼼히 풀어도 어느 정도 성적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명일여고의 특징 보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호흡수가 긴 문항을 줍니다. 이제 fx와 gx 그래프를 그려서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보시면 fx, gx, hx 이런 세 가지 함수를 줘서 그래프를 직접 눈으로 옆에다가 보면서 그려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고, 특히 이번에 나왔던 19번 문제의 경우에는 2차 함수 그래프의 이제 최대값을 찾는 문제인데, 최대값 찾는 부분은 기본기가 탄탄하면 사실 아이들이 잘 찾습니다. 하지만 얘를 읽고 이 도형과 같이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연습을 해야 되고, 특히 독해 능력이 좀 어느 정도는 있어야지만이 이 고난도 문제를 해결해 볼 수가 있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19년도 중간 명일여고 객관식 24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이 24번 문제는 또 1등급 고등수학 상 이제 자이스토리 나오는 그
출판사인데요. 그 출판사에서 이제 그나마 난이도 있는 문제집에서 출제를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거의 보시면 문제 지금 주어진 보기마저 똑같습니다. 물어보는 부분이 이제 알파 12제곱에서 알파 10제곱으로 변형됐다는 점만 그러니까 바뀌었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시중교재를 보통 활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객관식 13번 문제, 이제 19학년도 재작년 문제인데 13번 문제는 거의 이제 EBS 고난도 수학상에 수록되어 있는 문제와 거의 흡사합니다. 나머지가 5, 나머지가 마이너스 3의 부분만 숫자 변형을 해서 출제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 수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 수업은 이제 강의식 수업, 관리형 수업, 수준별 수업 모두 다 한번 담아봤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 부분의 경우에는 저는 선행 조직에 대한 학습을 강조합니다. 수학은 계단식 학습이라고 하죠. 단계적 학습으로서 이전 개념이 되어 있지 않으면 다음 개념으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학생들이 이전 개념이 안 되면 정말 고등수학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극강 난이도로 올라가기 때문에 체감 난이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꼭 이전에 대한 개념이 꼭 자리 잡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하는 부분이 있고요. 기본 개념과 우리 문항 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만의 노하우로 학생들을 지도하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이제 강의 영상의 경우에는 제가 매 수업 시간마다 촬영을 해서 그 녹화본을 학생들에게 보내주긴 하는데 학생들이 잘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냥 학원에 일찍 불러서, 저도 일찍 오니까 일찍 불러서 학생들에게 시청을 시키거나 혹은 질의응답을 받거나 이런 식으로 복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관리 부분인데요. 저는 그래도 중학생들도 많이 가르쳐봤고 고등학생도 많이 가르쳐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아직 고1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아직 마인드가 중딩이라서 이제 매일매일 관리를 해주어야 됩니다. 특히 플래너 쓰는 것도 사실 처음부터 배워야 되는 학생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제 내신 때 다가오면 매일매일 또 검사를 또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1일 테스트는 뭐냐라고 하면 오늘 배웠던 내용을 마지막에 테스트 보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똑같이 문제를 거의 비슷하게 낼 텐데 이걸 통과 못하면 계속 재시입니다. 그래서 집에 못 가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을 6시부터 9시로 잡았는데 그 이유도 9시부터는 이제 재시자들이 남아서 공부를 하고 나머지 공부를 하고 집에 가야 되는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강의하는 시간은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학생들을 이제 빡세게 공부를 시키도록 하는 시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출석, 과제, 태도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솔직히 많이 민감합니다. 학생들이 왔을 때 과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태도라고 생각을 하고 그 과제가 안 되어 있으면 저도 이제 화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다 같이 공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서 학생과 학부모님께 발송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이제 상담도 하지만 매일매일 학생이 어떻게 공부했는지, 오늘 컨디션은 어떤지, 또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특별한 상황이 발생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학부모님께 꼼꼼히 전달은 잘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답 관리 및 개별 질의 응답인데요. 오답 관리 같은 경우에는 저는 물론 학생들이 뭐 동그라미 치고 뭐 틀렸다 표시하고 이런 거 물론 형식적인 거 압니다만 문제집에 그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거, 다 비어 있는 문제가 많은 거 저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특히나 내신 대비 직전까지는 아니지만은 한 3월 정도 뭐 본다면 시작할 때 전 계산 문제 다 시킵니다. 왜냐하면 계산력에 대한 문제도 집중력과 또 끈기 이런 부분을 그 인내심 이런 부분을 기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학습 개념 정리할 때는 연상까지 다 시키는 편입니다. 그래서 오답 같은 경우에도 그 부분까지 잘 되어 있는지 문제집이 잘 채워져 있는지에 대한 검사를 저는 꼼꼼히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강의와 관리 위주의 화목 수업이었다면 이제 토요일에는 클리닉 수업입니다. 그래서 상위권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은 이제 연산 및 오답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연산 같은 경우에는 연산도 사실 가끔 많이 틀리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 친구들은 아침부터 와서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온전히 저와 마주하는 시간은 2시간 정도로 잡았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혹은 부족하거나 숙제를 안 해온 친구들 불러서 제가 학원에 남겨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친구들보다는 살짝 조금은 기본기가 되어 있는 친구들은 고난도 문제를 접해야지만이 등급을 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몇몇 이제 풀이가 가능한 친구들을 모아서 제가 클리닉 수업으로서 소수 정예 수업으로서 고난도 문제를 풀어줄 예정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수업을 개인적으로 조금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그래서 내신을 본격적으로 대비하는 4월보다는 3월에 이제 기본적인 유형서, 고난도 유형서를 한번 풀어보고 시험 대비 전에는 강남 기출 부분을 제가 풀립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쉬운 문제들은 풀리지 않고 특히 선생님들이 좀 까다롭게 변형했거나 각 학교에서 조금 독특한 문제들 혹은 선생님들의 경향이 보이는 문제들을 조금 풀어서 풀리면 학생들이 고난도 문항 하나, 1등급 결정 문제 하나 맞추는데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저도 고난도 문제집을 많이 풀리는 편인데 이 부분을 풀리고 나서는 학생들이 강남기출 없어요 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강동 지역이지만 송파나 강남 쪽에 관련된 문항들 중에서 중상 난이도만 뽑아서 제가 자체 교재로서 나눠줍니다. 이 부분은 정말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정말 학생들이 저한테 줘요. 이거 기출 제발 이번에도 해달라고. 그러면 이제 또 저도 열심히 만들고 또 열심히 또 작업을 하고 해서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정말 자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제 시험 대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있는 힘껏 다 모든 거를 쏟아 부어서 도와드립니다. 보시면 저는 강동 지역에서 그래도 고등학생들을 많이 내신 대비를 시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노하우는 나름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제가 이제 설명을 하면 학생들이 보통 받아 적는데도 급급합니다. 그래서 복습할 수 있도록 제가 풀었던 문제들을 이제 손글씨로 제공을 하는데 가장 장점은 학생들이 제가 설명했던 부분 하나 짚어주고 했던 부분을 더 꼼꼼하게 기록을 했기 때문에 선생님에 대한 말이 들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풀이가 매우 잘 읽힌다고들 하고요. 그래서 기출 정도는 제가 손으로 풀어서 제공을 이렇게 학교별로 합니다. 저는 이제 오답 같은 경우에는 오답에 민감한 게 이제 수학이다 보니까 만약에 학생들이 명일여고 1번 문제를 틀렸다 라고 하면 여기 명일여고 1번 문제를 실어주고 그와 관련된 유형서 문제들을 쫙 풀어줍니다. 최대한 15문제에서 20문제 정도를 뽑아줄 수가 있는데 이렇게 트레이닝 시키면 다음 유형에선 절대 틀리지 않도록 하는 효과가 있고 학생들도 자기가 어디가 부족한지 그 프린트를 통해서 바로바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학생들이 앞에 있는 그 손글씨 풀이랑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바인더 주면서 조금 모아가지고 다녀라. 또한 또 우리 학교만 명일여고뿐만 아니라 상일여고 뭐 여러 가지 학교들 그래서 학교들에 대한 풀이를 다 집어넣어서 같이 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보통 토요일에 실시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내신 보기 약 한 달 전이죠. 그러니까 3주 전부터는 최소한 전원 모의고사를 칠 예정입니다. 제가 직접 제작을 하고요. 명일여고에 대한 경향을 파악했으니 그 경향에 맞춰서 제가 모의고사를 제작해서 학생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보통 보시면 제가 아까 3월, 4월이라고 했는데 보통 이 본격적으로 내신 대비하는 기간은 4월로 보고 있고요. 3월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앞부분에 빠르게 중간 범위에 대한 개념과 유형을 제가 연습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왔을 때 정말 빡 집중하고 공부를 해야지
진도를 잘 따라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학생들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왔을 때 많이 힘들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더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업 같은 경우에는 화요일과 목요일 6시부터 9시까지 진행이 되고 나머지 이제 중하위권 개인 클리닉, 고난도 분풀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학생별 수준에 따라 상이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체 교재를 사용하고요. 제가 만든 개념서 부분이 있습니다. 개념서 부분을 제가 개념서를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마플 시너지로 이건 유형서라서 요거는 이제 화목 수업 시간에 사용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으로밖에 상황상 찾아뵐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간담회 시간을 한번 이렇게 두었습니다. 그럼 이제 시간이 되시는 학부모님도 계시고 안 되시는 학부모님도 되시겠지만 안 되시면 제가 전화로라도 상담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전 예약하시면 제가 간담회 일정에 맞춰서 학부모님들과 함께 이야기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학교 입시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으니 예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아까 말한 간담회를 통해서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명일여고 같은 경우에는 강동 지역에서 한 2, 3년 정도 제가 강의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많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고 맡겨주시면 제가 꼼꼼하게 학생들을 관리하고 또 학생들의 성적이 올릴 수 있도록 또 끈질기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